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11월 수능 24번 제목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6위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 11월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선택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이 패시지나 이 패러그래프는 다 해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선택지를 고르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선택지를 줄지 아느냐?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이 있으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선택지는 PQ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PQ 한 문장이 PQ로 이렇게 항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Q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매력적인 오답은 이 P나 Q 중에 예를 들어서 이 P를 틀리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번은 P를 틀리게 하는 거고 3번은 Q를 틀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 둘 다 틀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P를 또 틀리게 하거나 Q를 틀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가장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출제를 방향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빈칸 문제나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를 킬러 문항을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뭐 1, 2년은 이런 방향으로 갈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지를 골라내는 방법을 오늘은 특별히 더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 23번 문제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개념이 있는데 이 change, 이 변화의 개념을 반드시 지문에서 느껴야 된다. 그 다음에 진화, 여기서는 좀 더해서 진화의 개념,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를 버리는 게 아니라 A가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진화라고 하죠. 이 진화의 개념과 이 변화의 개념, 이제 물론 변화의 큰 개념에 이제 진화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화는 A가 딱 B로 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도래하였다, 뭐 arrival, 뭐 철도가 도래함으로써 그럼 철도 이전과 철도 이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AI, 그러면 AI 전과 AI 이후,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는 체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진화라는 것은 A가 발전하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니죠. A가 좀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이런 개념의 문제도 좋은 개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화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지문에서 느껴야 합니다. 이 진화의 느낌을 반드시 오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수인데요. 이거는 고수 중에서도 상위 1% 정도의 고수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배우는 지문에서 이 민주화의 개념을 느껴야만이 이 정확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게 뭐냐? 대중화라는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화의 개념은 democratization 이라고 합니다. 이 대중화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봉건주의, 왕과 귀족이 지배하던 봉건주의 사회였잖아요. 귀족주의, 귀족제, 봉건제 이런 거에서 현대로 올수록 어떻습니까? 대중, 그렇죠? 시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권력이 어떻게 되죠? 분산되는 거죠. 분산. 그리고 개인화가 되죠. 그리고 분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현대화, 근대화 되었다. 근대화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근대화의 기준은 예전 귀족제, 봉건제, 뭐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 이런 제도 소수에서 이렇게 다수로 분권이 되고 개인화되는 과정을 근대화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이 2번의 개념에서 오늘은 요 민주화의 개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대조의 개념, 제가 항상 굉장히 강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요 타인의 관점이 나오고 요 위하고 서로 대조를 이룬 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번 24번 문제에서는 다 녹아 있다. 그러므로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보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것은 초상화예요. 초상화. 그러면 이 초상화가 역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관점을 보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가 자 옛날 초기 초상화들은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초상화가 그렇죠. 아리스토크래트 그러니까 귀족정이죠. 귀족. 그 다음에 나블 피규어스 이것도 귀족이죠. 나블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아티스트들에 의해서만 이게 그려졌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이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것은 개인이 보여주는 거죠. 쇼케이스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부를 보여주는 거고 파워를 보는 거니까 옛날에는 옷도 이렇게 귀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했는데 초상화에서 아주 귀한 멋진 포즈를 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 초상화를 그리고 또 큰 사무실에다가 다 갖다 놨잖아요. 왕, 어진, 왕의 사진도 왕의 초상화도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매우 제한된 접근만 가능했죠. 굉장히 소수였죠. 그와 같은 프레젠테이션에 굉장히 제한된 접근만을 가졌습니다. 제일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와 그 뒤에서는 르네상스가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자 셀프 포트레이트를 만드는 그런 관행들이 어떻게 자 데모크레타이즈 무슨 말입니까? 대중화가 좀 돼갑니다. 그렇죠? 디모크레타이즈 됐죠? 그다음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뿐만이 아니라 중간계층의 사람들 또 그들 자신의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었죠. 완벽한 대중화인가요? 아니요. 조금 더 대중화가 된 거죠. 자, 이 시대에서는 어땠어요? 개인의 표현과 정체성이 약간의 새로운 형태로 드러났겠죠. 자, 우리가 지금 그 통시적인 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진술이죠. 사진술이 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술의 발명 때문에 19세기에서 이런 카메라의 도래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제 그들의 라이크니스 같은 거, 그들의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캡처, 사진을 담았겠죠. 그리고 자기를 찍는 그런 사진, 그러니까 초상화 기술이 훨씬 더 전보다 좋아졌죠. 그리고 상당한 확장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들 자신을 비주얼리하게 표현하는데 사진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대중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셀피 시대가 됐는데 이제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특히 자, 스마트폰이라는 개인이 각각 다 가졌잖아요. 이때는 돈 있는 사람만이 카메라를 사가서 찍었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이렇게 rise 탄생함으로써 자, 셀프 포트레이처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진화했어요. evolve 진화해가지고 현상이 됐어요. 뭐요? 셀피 현상이 일어났고 오늘날 누구도 이 비주얼리하게 셀피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찍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글로벌 오디언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가장 데모크라틱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양한 개인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나 그들의 정체성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상화가 그렇죠. 소수에서 자 어떻게 다수 대중화가 됐다. 그러므로 근대화를 이루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selfie the self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우셨죠? 자, resonate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 밑에 보니까 공명하다. 공명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어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휘를 보시면 진짜 일단 쉬운 것부터 셀피는 사진입니다. 사진. 이미지죠, 이미지. 근데 어떤 이미지냐? 그 자신이 찍는 이미지예요. 그 자신을 찍어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웹캠이나 또 다른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공유된 이런 스마트폰이나 웹캠, 그 다음에 공유되는 거죠. 이거를 셀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며 이미지인데 공유된 사진과 이미지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웹캠을 가지고 찍는 거죠. 그 다음에 resonate 그러니까
소나라는 것이 뭐냐면 사운드입니다. 소나라고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자, 근데 이 리소네이트는 뭐냐면 이 느낌이죠. 느낌. 어떤 느낌? 동의하는 느낌. 그 다음에 공감하는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서 그 다음에 evoke, 불러일으키는 거죠. 뭐를? 공유된 감정이나 이해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다. 그렇죠? evoke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인터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utua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 이상의 커넥션도 혼자 있는 게 독립이 아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연결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연결의 개념입니다. 자, 인터 나왔죠. 연결,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둘이나 둘 이상의 엔티티, 객체 간에, 그리고 이 face라는 것은 표면이고 이 바운더리, 경계, 영역의 뜻입니다. 영역. 자, 그것은 영역을 뜻하는데 접촉 영역. 분리되고 이 호환되지 않은 시스템이나 객체가 함께 스무슬리하게 작동하고 서로 전달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접촉면이에요. 접촉면. 이게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가 됐으니까 상호 접촉이 되는 거죠. 상호 접촉, 상호 컨택이 되는 거예요. 컨택트. 이해되셨죠? 상호 컨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자, 테이크 오버는 컨트롤의 이동을 수반하는 거고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 그 다음에 지배, 그 다음에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지배력이나 권위나 이런 권리를 이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건네주자. 쉽게 얘기하면 건네주는 건데 권위나 책임이나 이런 지배력을 건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테이크오버는 컨트롤을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 책임감을 갖는 거, 컨트롤이나 소유를 갖는 거, 그 다음에 지배자가 지배적인 상태가 되는 것. 자, 셀피는 자, 이미지죠. 이미지. 자, 뭘 포함하나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도 포함하고 그룹 중에 일부분을 포함하고 자기 자신이 찍히는 거죠. 뭘로?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 포스팅, 쉐어한다. 이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셀피라는 것은 뭐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공유되는 것을 셀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selfie. 셀피라는 건 이미지죠. 공유된 이미지. 자, resonate. resonate가 뭐죠? 그렇죠. 널리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여기서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널 evoke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널리 퍼지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셀피는 널리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because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because가 뒤에 있으면, 앞에 거 했다. 그 이유는 해서 강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셀피를 resonate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because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특별히 not A but B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 문장은 별표 3개가 되는 거죠. 자, 셀피는 불러일으켜지게 됐다. 널리 퍼지게 됐다.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듯이 어때요? 굉장히 은유화하였죠. 시각화한 겁니다. 셀피라는 그 개념이 리소네이터, 소리처럼 널리 불러일으키고 널리 퍼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겠습니까? 셀피가 새로워서 그 이유는 셀피가 새로워서가 아니라 셀피라는 그 개념은 표현하고 발달되고 확장되고 강화되는 거죠. 이제 진화됐다는 거죠. 오랜 역사를 뭐에? 초상화의 오랜 역사를 강화해요. 자, 표현하고 develop 시키고 expand 시키고 intensify 했다.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읽을 때부터 이렇게 아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좋아서 다른 선생님들의 유튜브 강의를 한 4편에서 5편을 봤는데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선생님들이 좀 비겁하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 비판할 마음은 없는데요. 좀 더 연구자의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른 소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처음에 이렇게 쭉 푸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택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고 이 중에서 2개 정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서 보고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1번, 2번, 3번 보고 이 선택지도 2번 이상, 3번 정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저는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걸렸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 굉장히 이 문제를 쉽게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비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개념도 몇 개가 들어갔나요? 시간 개념 들어갔고, 그렇죠? 변화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변화 중에서도 이 진화의 개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대중화의 개념이 들어갔고, 이 개념을 알고 푸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죠. 저도 나중에 이 대중화의 개념을 느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한 번 읽었을 때 이거 느끼지 못했습니다. 3번 볼 때 이걸 느꼈고, 이걸로 인해서 답을 찾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공부를 한 상태에서 3번 이상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초상화의 오랜 긴 역사를 확장시키고 발달시키고 표현하고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 self-self이라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공명을 일으켰다. evoke, 불러일으키다. 뭔가를 중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또 그대로 self가 그대로 P가 그대로 받았죠. 자, 초상화라는 것은, 자, 여기도 죄송합니다. 이 초상화를 받았죠. 자,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이 초상화를 받았죠. 이 초상화는 보여주었다. 타인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상화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줍니까? 타인에게? 그렇죠. 지위를 보여주는 거죠. 뭐요? 사람이죠. 어떤 사람? 그려진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이런 면이라는 것은 무슨 면일까요? 그렇죠. 그려진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자, 여기 현재 우리 자신의 독립적인 이미지라고 불리우는 것.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불리우는 것. 그러면 이게 뭐냐? 이미지라는 것이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과거고, 여기는 현재죠. 현재. 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접점. 접점. 상호 간의 그러한 작용이 된 거죠. 자, 방식. 어떤 방식?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상호 간의 접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방식의 접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 타인과 우리가 서로 만났다는 얘기죠. 서로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그 이미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는 것은 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방식의 접점,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이 이미지라는 것이. 그거는 지금 최초이자 아주 기본적인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물건이 됐다는 겁니다. 뭐에? 글로벌 비주얼 문화의 하나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셀피가 나오는 거죠. 이 셀피, 이 이미지가 셀피죠. 현재니까. 그래서 그 셀피라는 개념은 depict,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죠. 자, 드라마예요. 드라마는 누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건가요? 타인이 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공연이잖아요. 공연을 왜 하는 거죠? 남이 보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우리를 보는 것을 여기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 공연의 드라마, 그렇죠?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공연의 드라마를 묘사하는 거죠. 자, 뭐와 함께 묘사하겠습니까? 뭐 어떤 긴장 상태와 함께? 그렇죠. 내 자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는 방식이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감정과 어떤 감정?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됐을 수도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적인 감정의 긴장 상태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는 방식과 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 맞죠? 그거를 묘사한다는 거예요. The self이라는 것이. 왜 그러죠, 여러분? 소셜미디어에 올리잖아요. 남이 보게. 자, 그 다음 여기서 각 단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셀프 포트레이트의 확장이잖아요. 아까 우리 뭐요? 통시적인 거 배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땠어요? 그렇죠. 자, 초기의 초상화와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와 사진술의 발달과 디지털 시대는 바뀌었죠. 각 단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셀프 포트레이트, 자기 초상화의 확장. 좀 아까 봤죠? 아까 초기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 사진술 발달 시대,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요 확장의 각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depict, 묘사할 수 있었어요. 점점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렇죠. 대중화, 대중화가 일어났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democratization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고 도시적이고 네트워크 사람, 이 대다수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리워크예요. 그냥 워크가 아니고 예전에 초상화가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진화시켰다는 거죠. 리워크. 자, 역사를 다시 만들었어요. 셀프 포트레이트의 그런 긴 역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결과 2가 문막이 위에서도 있지만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 이렇게 긴 역사를 이렇게 리워크 계속해서 진화 작업을 계속 해와서 결론은 셀피라는 녀석이 최초의 비주얼 시그니처 특징이 됐다. 비주얼의 특징. 뭐예요? 새 시대예요. 뭐예요? 디지털 시대의 특징, 비주얼의 특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셀피라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트렌드일까요? 이게 틀렸죠, 이게. 자, 여기는 맞았죠. P는 맞았고,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어떻게 써야 돼요? contemporary라고 써야죠. contemporary. 현대의잖아요, 현대의. 이해되셨나요? contemporary. 정확히 써드리면, 지금 이게 쓰기가 힘을 많이 줘야 돼서, forary. 이렇게. contemporary. 이해되셨나요? 예. 네. contemporary. 이 현대라고 고쳐야죠. 이걸 현대로.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셀피라는 것을 물론 여기서는 예술이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말을 빼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냥 역사상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판타지냐 현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토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멋있게 꾸미는 거,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P도 나오지 않았고 우리의 셀피는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이 얘기도 나오지 않았죠. 자, 여기서는 P는 맞았습니다. 셀피는. 여기 Q가 틀린 거지. 자, 더 셀피 P 맞았죠? 자, 근데 보세요. 자기 중심의 글로벌 문화. 자, 이건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쉐어한다고 그랬죠. 쉐어. 그쵸? 타인이 보는 거죠. others, 타인이죠. 그러니까 이 self-oriented라고 적으면 안 되죠. 그냥 self
representation. self-representation이라고 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자기 representation. 손에 힘이 무진장 들어가네요. 자, 자기 표현의 글로벌 문화의 시그너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틀렸나요? Q가 틀린 거죠. P는 맞았어요.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others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초상화의 종말. 자, 역사가 진화해왔죠. 분리가 된 게 아니죠. 그쵸? 진화해왔죠. 그래서 이 종말이 틀린 거예요. 이 P가 틀린 거죠. P가. 여기는 맞았죠. selfie가 어때요? 역사적으로 take over. 어때요? 건네받았잖아요. 그죠? 그 지배해오고 있잖아요. 이 take over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 아까 지배하다, 권력을 갖다 라는 뜻이 됐잖아요. 그쵸? selfie가 어떻게 권력을 받았는지, 셀피가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에 이건 맞죠. 이거는 맞는 거죠. 셀피가 지금 현재잖아요. 아, 현재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Q는 맞았어요. P가 틀린 거죠. P가. 자, 그 다음 selfie. P 맞았죠? 자, 그럼 여기서 왜 혁신이라는 말, 저는 여기서 왜 그때 어려웠냐면 이게 왜 혁신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혁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죠. 소수에서 다수로 점점 일어나는 근대화의 혁신이 일어난 거죠. 이거를 혁신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셀프 포트레이트에서보다는 가장 최근의 혁신이 되는 거죠.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거 혁신이 왜 들어간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비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글의 단서 보게요. 자, 여기서 글의 단서는 첫 번째 여기죠. not able. 자, 됐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각 단계. 이런 말이 나오면 특히 확장의 각 단계. 그러니까 확장이 점점점 단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점점점 늘어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워크 했죠. 현재. 그래서 셀피가 중요한 새 시대의 마지막 요 새 시대의 시그너처가 됐다는 거. 여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터페이스 뭐예요? 상호 접점, 상호 만남, 상호 작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보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3번에다 답을 많이 쳤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게 혁신입니까? 혁신이라는 말 안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 초창기 때 가지고 있는 이 셀프 포트레이트가 가졌던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것. 근대화를 이루는 혁신을 이뤘다고 여기서는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조. 뭐와 뭘 대조했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과 others가 대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트랜지션 시그널. 여기서는 트랜지션 시그널이 시간순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 과거와 현재를 시간으로, 아까 그래서 시간 개념이 보이십니까? 이게 트랜지션 시그널입니다. 텍스트 구조는 당연히 A가 점점 발전하는 진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elfie, self-portrait, depict, express, represent, visual signature, expansion, rework, develop, intensify. 자, selfie하고 self-portrait 7번이 나왔네요. our, we, 이게 다 같은 말이고, 이거와 이건 대조를 이뤘죠. others와. 우리가 보는 방식, 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 그 다음에 내적인 감정과 매일매일의 공연 생각나죠? 타인이 보는 거죠. 여기는 내적인 감정은 나고 여기가 타인이죠. others죠.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자, 주제 보시면 셀프 포트레이트와 셀피가 서로 대조를 이뤘죠. 그렇죠? 그 다음 캔버스로부터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의 진화.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캔버스는 우리 소상화고요. 카메라는 셀피를 말하는 거죠. 또 셀프 포트레이트로부터 셀피까지인데 진화, 비주얼 셀프 익스프레션에서의 자, 디마크리티자이션, 요거 디마크리티자이션,
자, 예술의 이런 대중화. 그렇죠? 셀피가 변화시켰죠. 비주얼 문화를. 참,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드시 보셔서 특히 선택지가 왜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